자, 이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얼추 개념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문제를 솔찬히 풀면서 해봅시다. 자, 얘들아,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거 다 기억납니까? 응? 자, 이제 앞으로 그냥 내가 대문자 x를 쓰면 얘는 모집단이야. 모집단이고 모집단의 평균, 이거는 모평균이죠. 얘는 모평균, 모분산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표본이, 자, 내가 표본을 n개를 추출을 해. 그러면 여기서, 자, 얘는 뭐야? 얘는 표본 평균이지. 그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 표본 평균은 이제 제가 예를 들었을 때 반평균이야, 반평균. 그치? 뭐 1반 뽑고 2반 뽑고, 그쵸? 그래서 뽑을 때마다 그 표본들의 평균이 바뀌기 때문에 얘를 확률 변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평균은 뭐야? 모평균이랑 똑같죠? 그런데 분산이 모분산을 표본의 개수로 나눈 것만큼 작아진다 그랬지. 그죠? 제가 얼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다들 멍했던 것 같아서 정 안 되면, 원리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걸 외우세요. 일단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이걸 보고서 걔가, 자, 이 녀석의 평균은 모평균이고 이 녀석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고, 그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표본의 개수로 나눈 것만큼 작아져요. 오케이? 자, 봅시다. 숫자가 3개 있어. 1, 3, 5. 카드가 3개 있는데 여기에서 2개를 복원 추출할 거예요. 그랬을 때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세요. 그랬어. 이거 내가 안 풀어줬니?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자, 이거의 확률 분포표를 직접 만들어 보라 했는데 이건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자, 두 장을 복원 추출하는 거니까 2번 뽑는 거잖아. 그지? 2번 뽑는 거잖아. 그럼 제가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에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1, 3, 5 이렇게 있고 여기에 1, 3, 5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뽑은 숫자하고 두 번째 숫자를 뽑은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 볼게요.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1,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3이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3이죠. 요거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4고 얘도 4고 얘는 5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래요. 그럼 x바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자, 그냥 p만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표본 평균이 될 수 있는 숫자니까 1, 2, 3, 4, 5 이렇게 되고 요거의 합은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봤더니 9개 중에 1개죠. 9개 중에 1개. 9개 중에 1개고 2는 9개 중에 2개. 9개 중에 3개. 9개 중에 4개가 아니라 9개 중에 2개네요. 9개 중에 1개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그지? 얘는, 자, 9분의 1. 자, 얘네들 곱하면 1, 얘네들 곱하면 4,
얘네 둘 곱하면 9, 얘네 둘 곱하면 8, 얘네 둘 곱하면 5예요. 그러면은 요게 10이고 요게 12고 12에 참 9분의 27인가? 그죠? 그럼 표본 평균은 3이에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가 이렇다면 모집단의 확률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모집단의 확률 분포? 어차피 모집단에는 숫자가 3개 있잖아. 그죠? 그럼 이게 1, 3, 5, 5 확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겠죠. 그지? 그럼 여기서 자 모집단의 평균을 구해보면 3분의 1 이거 두 개 곱하면 1 이거 두 개 곱하면 3 이거 두 개 곱하면 5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3 되는 거 맞지? 똑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야 x바의 제곱을 구하면 또 이제 여기다가 제곱이니까 1, 4, 9, 16, 25 이거 해놓고 이렇게 구하면 되죠. 분사이랑 표준편차 구해줘야 될까? 9분의 1 얘네들이 곱하면 1 얘네들이 곱하면 8 얘네들이 곱하면 3, 9, 27 얘네들이 곱하면 32 얘네들이 곱하면 25 그러면 요거 두 개 계산하시면 35 이거까지 25 이거 두 개 더하면 33 얘네들이 더하면 60 93 어휴 9분의 93이네. 그러면 이 녀석의 분사는 자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평균의 제곱 9죠 9 그러면 이게 9분의 81 9분의 81이고 9분의 이거에서 이거 빼면 뭐야 12 그러면 3분의 4죠 그치?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표준편차냐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마음이 없어 나는 그냥 모집단을 구한 다음에 왜냐하면 그냥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 상태에서 뭐야 모집단의 모평균의 뭐야 모평균 구한 다음에 여기서 뭐야 분산 구해볼게요. 분산 별량 제곱의 평균 자 별량 제곱이니까 1, 9, 25야. 그럼 별량 제곱의 평균은 3분의 1 곱하기 얘네들이 곱하면 1 얘네들이 곱하면 9 25 그러면 3분의 34거든. 그럼 봐봐 모분산 구해볼게. 모분산 그러면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자 평균의 제곱이니까 9 3분의 27을 뺄 거예요. 그러면 3분의 이거에서 이거 빼면 뭐야 7? 뭐야 7? 7이 나오면 안 되는데 별량적으로 평균 10 에이 여기가 3분의 34가 아니라 3분의 35죠 너희도 뭐 넋을 놓고 있구나 3분의 35 빼기 3의 제곱이니까 9니까 3, 9, 27 그러면 3분의 8인가요? 그지? 근데 여기 있는 3분의 4는 얘는 자 봐봐 모 분산을 표본의 개수로 나눈 것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3분의 8 곱하기 3분의 1 하면 에이 뭐야
어? 아, 표본이 두 개지? 바보.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n을 곱하면은 지금 얘는 뭐 표본이 두 개잖아. 표본이 두 개. 왜냐면 두 장을 복원 추출하는 거니까. 표본이 두 개죠. 표본이 두 개니까 자 여기 곱하기 2고 자 여기 3분의 4가 와서 여기 있는 3분의 8 되는 거 알 수 있지.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 마음이 없어. 왜? 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만들기 쉬운 케이스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구한 다음에 그냥 모집단을 가지고 구한 다음에 구할 겁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가 해보고 문제를 그냥 풀자. 자, 봅시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오른쪽과 같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는 주지 않아요, 문제에서. 근데 그걸 알 필요도 없어. 근데 여기 있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이랑 분산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자, x바의 평균은 모 평균이랑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자 x바의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개수로 나눈 거랑 똑같지.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구하던 대로 평균하고 분산 구해서 얘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겠냐만 자 얘를 구해보면 얘가 4분의 2니까 얘는 그냥 모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 얘네 둘이 곱하면 1 얘네들이 곱하면 4 얘네들이 곱하면 3이죠. 그러면 2예요. 그죠? 그럼 이제 별량 자 여기서 뭐 별량 제곱의 평균부터 구해보시고 여기가 x제곱이니까 1, 4, 9 여기다 할까? 자 별량 제곱의 평균은 4분의 1 얘네들이 곱하면 1 2개 곱하면 8 2개 곱하면 9죠. 그럼 얘는 4분의 18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해보면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2분의 9에서 이걸 뺍니다. 4를. 그러면 2분의 9 빼기 2분의 8에서 2분의 1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자고. 자, 모분산이 2분의 1이고 여기서 지금 뭐야? 표본의 크기가 4니까 4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럼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은 8분의 1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4개? 어우야. 자, 보세요. 우리한테 238번을 이제 풀라 그래. 1, 1, 2, 2, 2, 4 숫자가 적혀있는 4개 공이 있는데 4개를 복원 추출한대. 그럼 니네가 이제 뭐 앞으로 뭐야 절대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왜냐면 이거를 뭐 만들려면 니네가 어떻게 해야 돼? 처음 뽑고 9번 뽑고 3번 뽑고 4번 뽑은 다음에 4로 나눈 거가 x바잖아요. 그지? 그러면 4번을 뽑으면 니네가 이거 숫자 가지고서 그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표를 이용해서 풀 수가 없어.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문제에서 아무리 니네한테 얘를 구하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냥 뭐야 우리가 뭐 하던 대로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를 만드셔야 돼요.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더하거나 빼면 지워지고 요 지금은 앞에 있는 거 제곱한 게 이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지? 그지? 그런데 얘는 지금 표본이 4야. 그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4분의 5분산이 되는 거지. 그지? 왜냐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이거니까. 그죠? 그럼 얘는 그냥 모분산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는 여기가 x고 여기가 p인데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 숫자가 지금 1, 2, 4, 3개잖아요.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게 1, 2, 4, 3개가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얘는 2개, 2는 3개, 4는 1개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제 하나씩 구해내는 겁니다. 평균을 구하시면 6분의 1 곱하면 2 곱하면 6 곱하면 4 2죠. 그 다음에 별량 제곱의 평균을 구하시면 자 여기다 별량 제곱이니까 1 4 16 6분의 1 자 2 곱하기 1이니까 2 3 곱하기 4니까 12 1 곱하기 16이니까 16이에요. 그럼 얘는 6분의 30이니까 5가 되네요. 그죠? 그럼 그냥 우리가 이제 분산 구하던 식으로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니까 1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답은 그냥 1인 거예요. 오케이. 설사 여기가 두 개가 되어 있으면 표본이 2개인 거잖아. 그래도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푸는 거야. 알았죠? 자,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가 되는 음료수의 용량이 평균이에요. 확률 변수가 뭔지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자,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야? 모집단에 대한 설명이야. 모집단. 그죠? 그러면 모집단은 우리가 x를 쓰니까 자, x는 평균이 15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인 정기분포를 따라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표본을 100개를 추출할 거야. 그죠? 그럼 그때 표본 평균이 x바인데 x바의 확률 분포는 그죠? 모집단의 확률 분포에서 평균은 그대로고요. 여기에 있는 모평균을 표본의 개수로 나눠야 돼요. 그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100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죠? 100은 10의 제곱이고 얘는 그러면 0.5의 제곱으로 쓰면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P 자, 표본 평균이 149하고 151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는 자 149에서 150을 빼고요. 여기 뭐 밑에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0.5가.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거는 표준화 변수가 되고요. 151에서 150 빼고 여기가 0.5예요.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2가 되지.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자, 여기가 0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니까 그지? 이 부분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잖아. 그러면 2
곱하기 0부터 2까지가 0.4772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죠. 그죠? 자, 봅시다. 뭐 뒤에 다 이렇게 두 개까지 풀 필요는 없는데. 자, 표본 평균의 확률. 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18km고 표준 편차가 4km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이때 비행기 탑승객 중 N명을 추출한대. 그러면 얘가 표본인 거지. 그죠? 자, 표본 평균이 이거랑 이거 사이의 확률이 이거이다. 이때 표본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그럼 먼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신 거는 지금 뭐야? 모집단에 대한 설명이에요. 모집단, 그지? 모집단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X 정기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18km고 표준 편차가 4였어요. 그런데 표본 평균은 그대로일 테고, 자,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얘가 지금 분산이니까 루트 n분의 4의 제곱이 되겠죠. 그지? 그죠? 루트 n분의 4 그랬을 때, 자, 17에서 19가 될 확률이 0.8664래요. 그럼 너희가 이제 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얘가 요거의 절반이지? 그치? 그죠? 근데 이제 원칙대로 풀면 자, 17에서 18을 빼고 루트 n분의 4 얘는 표준화 변수가 되고 19에서 18이 되고 19에서 18이 되고 루트 n분의 4 얘가 0.8664야. 그러면 얘는 바꾸면 뭐가 되니? 얘는 4분의 루트 n이죠. 그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이지. 얘는 바꾸면 뭐가 되니? 4분의 루트 n이야. 근데 자, 얘가 요 모양이 되려면은 자,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가 1.5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되면 여기 지금 색칠된 부분이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1.5에 해당하는 게 이거겠죠. 그래서 4분의 루트 n이 1.5니까 이게 2분의 3이거든. 그러면 4분의 6이 되고 4하고 4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n 값은 36. 오케이? 어머, 다 했네. 자, 이제 뒤로 갑시다. 자, 이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걸 배워볼게요. 자, 추정이 뭐냐면, 자, 봐봐. 얘들아, 우리가 전수조사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는데,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야? 돈이랑 시간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돈이랑 시간 때문에, 그죠? 전부 다 조사를 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 그지? 그래서 표본을 통해서, 자,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일부분을 가지고 일부분의 표본을 조사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는 데 있다. 자, 이렇게 어떤 뭐 표본에서 모집단의 평균과 뭐 분산을 구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그래요. 추측해서 정한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는 이 지금 방법이 이제 물론 뭐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엄청 정확해요. 엄청 정확해. 자,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자, 표본 평균 x 바의 값이 자, 스몰 x 바이면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이걸 외워야 되거든. 이걸 외워야 되는데, 자 이제 일단 니네가 알아야 되는 배경식들, 여기에 지금 설명이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자 이거를 잘 이해가 안 될 터이니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충학습 위에 빈칸이 좀 있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을 그림을 그려드릴게. 자, 봐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다 딱 이제 적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어떤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내가 제대로 그렸어. 그러면 니네가 얘를 뭐 표준화 시켰을 때 항상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 확률 분포를 만들잖아. 그죠? 표준화 시켜서. 그지? 그러면 니네가 이제 여기 뭐 이런데 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앞에 있던 문제들 보면은 여기에 있는 Z값들 있잖아. 그지? 그지? 여기 있는 뭐 Z값들이 항상 뭐 1, 뭐 0.5, 1, 1.5,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만 했어. 그랬더니 여기 뭐 퍼센트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19.15%잖아. 그죠? 백분율로 만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34.13%잖아. 그지? 근데 여기 좀 퍼센트를 좀 예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딱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딱 95%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95%. 그러면 95%일 때는 여기가 1.9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가 딱 95%가 나와. 그러니까 95의 절반이니까 뭐야? 아무튼 양쪽을 다 계산했을 때 딱 정확히 95%가 되게 하는 이 Z의 값이 1.96이에요. 그래서 자 봐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신뢰 구간 95% 신뢰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 그지? 신뢰도가 뭔지 모르겠어.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뭐 이러하대.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유도가 된 건지 설명해 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할게. 자, 여기에 지금 빈칸이 있지? 아니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빈칸이 있지? 여기에 빈칸이 있으니까 요런 데를 자, 얘를 이제 앞으로 제가 K라고 할 거예요. K. 자, K인데 여기는 K가 뭐냐면 신뢰 개수야. 신뢰 개수.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는 뭐 0.5, 1 그런 것만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뭐 100분의 알파 만큼 되면 얘를 알파 퍼센트라고 쓰잖아요. 요 위에 있는 알파가 신뢰도야. 오케이? 자, 요 그림을 적어보세요. 그려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신뢰 계수 K가 1.96이면 1.96일 때 알파가 95가 되는 거고, 얘가 2.58이 됐을 때 99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 95%냐 99%냐 그거를 만족하는 건 이제 그게 1.96이고 2.58이야. 근데 우리가 맨날 여기 있는 신뢰 계수가 뭐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었잖아. 그죠?
요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요게 실내 개수고 이게 실내도구나. 실내도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쉽지? 봐봐, 얘들아. 자, 이제 우리가 얘들아, 표본 평균 x 바의 바가 이런 확률 분포를 따르죠. n분의 시그마 제곱, 그지? 근데 얘를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를 표준화시키면 x 바에서 이거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표준화 변수가. 그랬을 때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제가 뭐 여기 요 그림을 보시면 니네가 식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P X 바가 뭐라고 해야 되나? 나 그냥 책 검사할까? 귀찮은데? 네. 잠깐만. 니네가 이제 그냥 이걸 하자. 자, 봐봐. 여기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 보충학습에. 봐봐. 이제 이런 거 알았는데, 니네가 만약에 여기는 K가 1.96이야. 여기가 1.96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여기는 얘가 지금 표준화 변수잖아요, 그죠? 이거일 확률이 0.95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를 이렇게 100분의 95로 바꾸면 여기는 95가 신뢰도야. 얘가 95가 신뢰도야. 그래서 이거임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얘를 정리를 해볼게요. 얘를 지금 여기서 중간에서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세 군데에다가 얘를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빼기 스몰 m이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지. 근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표본 평균을 가지고 여기 있는 모평균을 찾고 싶은 거야. 표본 평균을 가지고서 얘를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표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모집단에 있는 평균하고 분산을 알고 싶은 거라고. 그러면 자, 우리가 궁금한 게 이 아이니까, 자, 세 군데에서 얘를 빼. 그러면 마이너스 x 바가 되고, 자, 이게 지워지고 다시 한번 쓸게요. 마이너스 x 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지. 근데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m이 남아있잖아, 그죠? 그래서 세 군데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오지, 그제? 그러면 식이 이렇게 정리될 거 아니야, 그죠? 얘가 여기 밑에 있지, 그죠?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 봐봐.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야. 표본 평균, 표본의 개수, 그 다음에 이거는 모 표준 편차지. 근데 니네가 여기서 선생님 얘는 모르잖아요. 근데 자, 보시면, 자, 보충학습 첫 번째에, 잠깐 이거는 지울게. 형광펜이 있으면 1번에다가 줄을 치세요. 자,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게, 이거는 당연한 거지. 왜냐면 우리가
모 표준 편차를 알려면 모 평균을 알아야 되잖아. 왜냐하면 평균을 구한 다음에 분산을 구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야 모 평균을 모르는데 모 표준 편차를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많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모르는 경우가 당연한 거고, 근데 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자 얘가 표본 표준 편차가 S잖아요. 자 얘를 그냥 모 표준 편차로 보면 돼.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 모 표준 편차 대신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신뢰권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럼 이제 아까 같은 이제 봐봐. 여기가 신뢰 구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봐봐. 자, 봐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모평균이야. 그지? 근데 우리가 얘는 그냥 대신 지금은 방금 뭐라 그랬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쓰기로 했지. 얘는 그지? 그 다음에 표본의 개수 우리가 알고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본 평균도 우리가 알고 있지. 표본 평균이 반평균이잖아.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대일고등학교 전교생이 모집단이면 내가 일반을 뽑아. 일반의 반평균이 표본 평균이잖아. 요거 원래는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원래 여기에는 시그마 대신 뭐가 들어가야 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돼, 원래는. 그지? 그죠? 이건 알 수가 없잖아. 얘를 모르는데, 모평균을 모르는데 얘를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런데 표본이 충분히 크면 얘하고 똑같다는 거야.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 세 개를 가지고서 여기 있는 평균이 그러니까 지금 이쪽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고 이쪽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잖아. 우리가 알고 싶은 평균이 95% 요 안에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아주 그림이 잘 나와요. 이렇게 있고 자 봐봐. 얘가 지금 실제로 모평균인데, 그지?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표본 평균이 이게 표본 평균은 내가 표본을 뽑을 때마다 계속 바뀌잖아. 근데 100개 중에 95개는 요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 있는 표본 평균들이 이렇게 있으면 100개 중에 95개는 요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봐봐. 그 다음에 요 밑에를 볼게. 자, 제가 95% 자, 95% 신뢰 구간. 이거는 95%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봐봐. 자, 표본 평균 빼기 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하고 표본 평균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거랑 이거 사이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자 봐봐. 여기 A 빼기 B 아니 A 플러스 B 이런 형태지. 이 뒤에 있는 부분이랑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외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99%는 자, 신뢰도 99%는 여기서 신뢰 개수가 2.58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모평균이 이거랑 이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99%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자 여기 있는 1.96이랑 2.58 대신 실내 개수 K를 쓰면 그지? 그죠? 자 봐봐. 그러면 얘가 이제 실내 구간이야. 그래서 K 값이 1.96이면 95%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있었을 때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1.9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면 여기 퍼센트가 95%라는 거야. 즉 0.95라는 거야 확률이.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 뭐야 100분의 95의 95를 신뢰도라고 해서 이걸 이제 알파로 써 알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숫자를 K로 쓰고 이거를 신뢰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봐봐. 얘들아 여기 식을 보시면은 자 식을 봐봐. 식을 보시면 봐봐. 표본의 개수가 일정하면 자 얘는 안 바뀌는 거야. 그지? 자 신뢰도가 높아진대.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여기 뭐야 면적이 커진다는 거잖아. 이쪽으로 벌어진다는 거잖아. 그지? 그죠?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이 길어지겠지. 왜냐면 지금 뭐야 보시면 K가 크면 클수록 이 구간이 넓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신뢰도가 낮으면 신뢰 구간은 짧아진다. 신뢰도가 낮다고 하는 이야기는 얘가 이렇게 폭이 줄어드는 거잖아. 줄어들면 K 값도 작아지는 거잖아. K 값이 작아지면 여기 뭐야 간격이 짧아지겠지. 그 다음 보시면은 그냥 이거를 공식을 만들어 줄게. 자 봐봐. 여기에서 자 요 지금 앞에 있는 게 스몰 a고 뒤에 있는 게 스몰 b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너네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제 내가 L로 쓸 건데 얘는 여기서 B 빼기 A야. 봐봐. 야 이렇게 있어.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20에서 15를 빼잖아.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가 5죠? 그지? 그러면 B에서 A를 빼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얘는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첫 번째 이걸 외우자고요. 이거를 자 보세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자 이렇게 만들어 줄게. 자 실내 구간이 자 얘가 일정하면 K가 커지면 L도 커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뭐냐면 K가 일정하다는 거야. 지금 그림 보시면은 신뢰 개수가 커지면은 신뢰도도 커지잖아. 그지? 그러면 자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죠. 그지? 자 그래서 어디에다 이거를 이제 자 이렇게 놓고 첫 번째 이거를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또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M을 구하려면 자 뭐라고 할까 이거를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을 구할 때는 자 봐봐 표본 평균이 여기는 X바야. X바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얘하고 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 2분의 A 플러스 B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많이 나오는데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 자,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는, 자, 봐봐.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는 얘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지금은 이제 그냥 공식처럼 만들어 드리는데 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려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빵인데 여기가 K고 여기가 마이너스 K인데 이때 요 K가 실내 계수고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100분의 알파, 여기가 알파 퍼센트인데 여기는 알파가 실내도야. 알파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니네가 Z가 K부터 마이너스 K까지 일 확률이 100분의 알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도하고 신뢰계수가 뭐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신뢰도는 니네가 지금까지 계산했던 확률 계산했던 거를 100분율이 신뢰도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신뢰계수가 0.5, 1, 2 그런 것만 했는데 그냥 그거 대신 여기를 딱 95%로 맞추고 99%로 맞추려고 95%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거 99%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거다. 여기 보충학습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실내 구간의 길이하고 여기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자주 나온다. 자, 봐봐. 어디 한번 이게 금방 외워요. 금방. 자, 보세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부의 수명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그런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정규 100개를 추출하여 수명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1000시간, 표준 편차가 50일 때 요걸 줬지 이렇게. 그죠? 얘가 힌트야. 그지? 얘가 힌트야. 그지? 그죠? 여기 들어가는 게 신뢰 계수고 이게 신뢰도잖아. 그지? 그냥 그거야. 근데 99% 신뢰 구간을 물어봤어. 모평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겠냐? 95%. 그러면 이제 한번 뭐 써볼게. 자, 봐봐. X바 빼기. 그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지금 실내 구간식이죠.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95%야. 그러면 자, 여기서 표본 평균이 1000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자, 1000을 집어넣고 95%니까 그지? 95%니까 얘가 실내 계수야. 요 K 자리에 1.96 집어넣고 자, 봐봐. 표본이 지금 100개잖아, 얘들아. 그지? 표본이 100개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자, 루트 100 분의 표준 편차가 50이야. 그지? 그러면 밑에 거 10이잖아. 그지?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에 모평균 이렇게 있고 1000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10분의 50이죠. 이게 1번 답이지. 그죠? 근데 1번은 이제 이거를 막 끝까지 막 계산한 거야. 그지? 2번 답은 이 자리에 2.58만 들어가면 돼. 오케이?
내가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지? 아니면 이것만 따로 계산해. 근데 여러분들은 계산을 해야 돼. 계산하는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196 곱하기 5 해가지고 해야 돼. 내가 나 이런 거 계산 잘 못해. 알잖아, 잘 못하는 거. 그지? 2번 여기 99%는 여기 2.58 들어가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실내 구간 구하는 거. 그래서 이 식은 벌써 다 외웠을 거예요 아마. 벌써. 그죠? 자 보세요. 이제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나오지.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가 표준 편차가 10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데 얘들아, 얘는 원래 모표준 편차야, 그지? 근데 우리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대신 그냥 모평균의 모표준 편차를 쓰기로 한 거야. 자, 제품의 무게가 스몰 m이고 신뢰도 95% 추정한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래. 이때 베타 빼기 알파가 1.4가 되려면 표본이 최소 몇 개 이해야 되느냐 그랬잖아. 근데 니네가 얘를 보는 순간 이거 실내 구간 길인데 얘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는데 그지? 근데 95%고 항상 줘 이거를 90자 실내도 95%니까 실내 개수가 1.96이지? 그럼 여기다가 2 곱하기 1.96 곱하기 표본의 개수가 몇 개냐? 표본을 우리가 구하는 거구나. 루트 n분의 여기 이 녀석은 자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여기가 10이야. 그죠? 그럼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지. 자, 근데 이거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자, 얘가 이리로 가면 1.4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여기서 10을 얘한테 줘. 2 곱하기 19.6. 그러면 양변을 10으로 곱하면 되잖아. 그죠? 양변에 10을 곱하면 자 2 곱하기 196 나누기 14. 그지? 그죠? 근데 14의 제곱이 196이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끝까지 계산 안 하고 있었지. 그죠? 그러면 지워지고 14잖아요. 그러면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이거에 곱하면 28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선생님도 28의 제곱은 외우고 있지 않아요. 이거 계산하셔야죠. 88에 64, 28에 16, 224, 56, 784. 그러면 표본이 최소한 784개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를 적어드린 거고 실내 자, 요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빼면 실내 구간의 길이, 그지? 그래서 딱 이걸 딱 보는 순간 실내 구간 길이 하는 순간 딱 이걸 써야 돼. 그죠? 자 보세요. 이제 이거 공식만 외우면 돼요. 자 봐봐. 오 선생님, 당신이 아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당신이 세 번째로 적어준 건데 만약에 이제 그걸 몰랐다고 치자.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의 차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를 그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하면 봐봐. 95%로 추정을 한다고 하니까 모평균의 차. 그치. 그러면
우리가 실내 구간이 자 표본 평균 빼기 95%니까 1.96 곱하기 표본이 뭔지 모르고 표준 편차가 0.4야. 그죠? 그지? 이거에서 세 군데에서 표본 평균을 빼요. 근데 뭔가 부등식이 이상하지? 얘 일로 보내면 되잖아. 그지? 그죠? 그지? 그 다음 이거에다 절대값을 씌워. 그지? 그러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아니다. 이건가? 아니지. 2가 들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죠? 밑에 있는 부등식을 풀면 위에 게 나오잖아. 그지? 밑에 있는 부등식을 풀면. 그래서 아까 제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를 따로 암기시킨 거지. 자, 보세요. 봐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실내 구간의 길이는 x바 빼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있을 때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뺀 거야. 그래서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절대값 씌우는 거죠. 얘는 여기에서 2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적어준 거라고. 그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에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0.01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0.01보다 큰 같아야 되는 거지. 얘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인데 얘가 0.01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지? 그죠? 그럼 여기다가 자 n을 여기다 곱하고 둘 다 100을 곱해. 그럼 196 곱하기 0.4 루트 n. 계산하기 싫다. 그럼 얘를 해보면 196 곱하기 10분의 4인데 이거 진짜 계산한 거야? 에이씨, 이거 계산하면 78.4야. 그럼 얘가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78.4.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시면 61.47 이렇게 되는데 표본 크기의 최소값은 62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구나. 이걸 제곱하면 6141. 땡땡땡땡땡 나오죠? 그지? 6146. 6146. 땡땡땡땡 나오지?
근데 얘가 표본의 크기니까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6147이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죠? 자, 보세요. 이제 뒤에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 자, 스텝 2에서 근데 여기는 의외로 공식만 잘 숙지를 하면 되는데 의외로 애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희한하게. 자, 보세요. 자, 착살 도넛의 무게가 70이고 표준 편차가 2.5인 정기분포를 이루는데 16개, 얘가 지금 표본이죠. 표본이고 이게 이제 계산식이야. 그지? 계산식이 나와 있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A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를 이제 뭐야 바꿔보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A를 구하는 거지. 봐봐. 지금 대충 요걸 봤으니 숫자를 봤으니까 니네가 이거 아니면 이거지. 근데 곱하기 2 하니까 아 없네 없어 없구나. 봐봐 이제 얘를 보고 자, P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자 X바가 70 A 그지? 근데 얘가 0.9544야. 얘를 이제 바꾸면 70 빼기 A 자 X바 70 플러스 A가 될 거가 0.9543이다. 얘를 이제 표준화 시킬게. 자, 표준화 시키면 자, P 70 빼기 A 빼기 자, 표본 평균이 70이죠. 자. 자, 여기까지 읽은 거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지. 그러면 자 모집단은 정규분포가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2.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6개 표본을 추출할 거야. 그러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는 평균은 그대로인데 자 16이니까 2.5의 제곱을 16이니까 4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지? 근데 여기를 좀 해결을 보고 가야 되잖아. 그럼 얘는 뭐 40분의 25니까 40분의 25니까 8분의 5죠? 그지? 8분의 5지? 그럼 니네가 다시 써줄게. 8분의 5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거를 이제 보고 해야지. 자, 여기서 이제 평균이 70이니까 70을 빼고 자, 여기 뒤에가 표준 편차가 8분의 5예요. 그 다음에 얘는 표준화 변수로 바뀔 것이고 얘는 70 더하기 A 빼기 70 나누기 8분의 5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보면 한쪽만 하면 되겠네. 얘는 자, 여기 올릴게요. 마이너스 5분의 8 마이너스 5분의 8분의 A네. 이쪽은 5분의 8 A지. 그죠? 이거 계산한 게 0.9544야.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이건가?
9, 5, 4, 4 나누기 2, 2, 4, 8 15 2, 7, 14 14 그치? 이거네 그지? 그죠? 그럼 니네가 이제 얘를 딱 보는 순간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여기가 5분의 8a인데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8a인데 요 값이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요 값이 2가 돼야 되지 그러므로 a는 8분의 10이고 4분의 5니까 1.25가 되겠다 그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80 일단 모의고사 문제부터 풀어주고 시간이 남으면 딴거 풀어줄게요 어느 밭에서 수확한 딸기의 무게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정기온표를 따라 근데 이 중에서 표본을 N개를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20이고 평균 편차가 5래 그러면 뭐야?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5였는데 그럼 얘는 표본이 n개니까 루트 n분의 5의 제곱이죠. 이렇게 그지? 근데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이거래. 그럼 봐봐 이거를 자 이때 n하고 a를 구하래. 근데 여러분들이 센스가 있어야 돼요. 딱 이걸 보는 순간 이쪽은 이쪽은 표본 평균 빼기 자 95%니까 여기가 1.96이 나와 있잖아. 그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얘가 19.0이라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얘는 20이잖아. 그지? 표본 평균이 20이잖아. 그러면 20에서 19.02를 빼면 이게 뭐야? 0.98이 되지. 요 뒤에 있는 부분이 0.98이 되면 19.0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표본 평균을 구했잖아. 그지? 그러면 0.98만 가지고 이걸 보면 되는데 여기서 표준 편차가 5라 그랬어. 그지? 그지? 그러면 얘랑 똑같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는 요 위에 있는 식에서 20 더하기 어차피 여기는 A는 표본 평균 여기가 플러스로만 바뀌잖아. 그지? 근데 요 뒷부분의 값이 0.98인 거 벌써 알고 있잖아. 그럼 A 먼저 구할 수 있지. A는 2.98이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거에서 이제 n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뭐야? 100분의 98은 얘는 1.96 곱하기 5분의 루트 n. 자, 근데 1.96이 14의 제곱이거든. 그지? 14의 제곱. 그러면 얘가 14 곱하기 14 곱하기 5 곱하기 아니다. 옆에다 쓸게. 얘가 14 곱하기 14 곱하기 0.1의 제곱 곱하기 5 분의 루트 n이거든. 그냥 계산해야 되나? 그럼 그냥 자, 요 두 개 대각선으로 곱해. 얘를 곱하면 98 루트 n이
100 곱하기 14 곱하기 14 곱하기 얘가 100분의 1이죠? 그지? 응. 그럼 얘랑 지워지지? 그 다음에 얘가 49 곱하기 2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2야. 얘가. 근데 얘가 7 곱하기 2, 7 곱하기 2 곱하기 5란 말이지. 그지? 그럼 7, 7, 7, 7, 2 하나 지워지면 루트 n이 10이죠. 그러면 n은 100이 되지. 그러면 n 더하기 a는 102.98이 답이 되겠죠. 이게 계산이 102가 아니라 뭐야? 아유, 20 더하기 0.98은 20.98이지? 웃어? 그럼 여기가 120.98이죠? 이런 거 소수 계산하기 너무 쉬워. 진짜. 그래서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잘 봐라. 이게 이제 니네가 아까 그 실내구간 공식을 하나 외우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틀리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안 나와. 수능이 쉬워서 안 나와요. 수능은 무조건 앞에 경우의 수에 다 몰빵될 거예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하고 독립시행의 확률,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중복조합. 거기에 다 몰빵될 거고, 통계는 요즘에 막 이런 문제 안 내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냈었는데. 자, 볼게요. 근데 아무튼 풀 줄 알아야 돼. 자, 보면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고 모평균이 있고 표본의 개수가 4개고 표본 평균이 x1이고 자 표본 x1을 이용해서 구한 실내 구간이 이거고 똑같이 자 표본이 똑같이 얘는 4개고 얘는 n개야. 근데 얘는 표본 평균이 달라. 그지? x2 봐죠. 99%로 실내 구간 한 게 이거야. 근데 이거를 만족하도록 이거가 성립하도록 하는 n값을 구하래요. 근데 얘는 지금 문제에서 좀 여러분들 계산을 편하게 하라고 원래 여기가 95%면 여기가 원래 뭐야? 1.96이지. 그지? 원래 여기가 0.95면은 1.96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계산하기 쉬우시라고 2를 준 거야. 그 다음에 원래 여기가 0.99면은 2.58이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들 계산하기 쉬우시라고 3으로 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랑 얘가 의미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 봐봐. 자, A, B 이렇게 있으면 자, 첫 번째 거는 얘는 이건 거지. 자, X1 봐. 빼기 95% 실내 구간이 이거지. 실내 계수가 2지. 2 곱하기 얘는 표본이 4야.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1 바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4분의 시그마죠. 얘가 A고 얘가 B인 거지. 그지? 지금 나 공식에 집어넣기만 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n값이 c부터 d까지인데 얘는 자 표본의 크기가 n이야.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x2야. 그지? 그러면 x2 바 빼기 얘는 99%래. 근데 여기 자 실내도 99%일 때 실내 계수를 3으로 하라 그랬어. 그지? 그럼 여기 실내 계수 자리에다 3 집어넣고 루트 n분의 시그마 x2 바 더하기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겠죠. 그지?
근데 지금 보니까 B에서 A를 뺀 거 얘는 95% 신뢰 구간의 길이지. 그지? A에서 B 이거에서 이거 뺀 거잖아. 그지? 이거에서 이거 빼면 그지?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거에서 이거를 빼니까 2 곱하기 2의 루트 4분의 시그마고 얘는 2 곱하기 이 뒤에 있는 건 뭐야? 이거에서 이거 뺀 거니까 99% 신뢰 구간의 길이지? 그럼 이거에서 이거를 빼.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지? 그럼 봐봐. 여기 2 지워지고 여기 시그마 지워지고 그지? 얘는 뭐야? 2분의 1이고 얘는 루트 n분의 3만 남았잖아. 그죠? 그럼 대각선으로 곱하면 루트 n이 6이니까 n은 36인 거죠? 그죠? 그냥 다 그냥 공식에만 집어넣은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봐봐. 모평균이 시그마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였더니 표본 평균이 x 반대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이 이거일 때 다음 보기 중 오는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그죠? 그럼 니네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자, A 이렇게 돼 있으면 A는 뭐야? 자, 표본 평균 빼기 신뢰도가 알파인데 저기 K 신뢰계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는 표본 평균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앞에 있는 게 A고 뒤에 있는 게 B잖아. 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대. 자, 표본의 크기 근데 이제 여기에서 B 빼기 A는 여기에서 B 빼기 A가 신뢰 구간의 길이잖아. 그죠? 이거잖아. 신뢰 구간 길이. 신뢰 구간 길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신뢰도가 커진대. 야, 신뢰도가 커지는 건 K 값이 커지는 거지. 알파가 커지는 거는 K가 커지는 거예요. 왜?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K고 이게 마이너스 K면 여기 색칠되어 있는 게 덕분에 알파잖아. K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옆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럼 확률이 커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신뢰도가 커지는 거는 신뢰 계수도 커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지금 표본이 일정하니까 얘도 일정할 거고. 그죠? 알파가 커지면 K도 커지니까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게 맞죠? 그지? 그 다음에 봐봐. 신뢰도가 일정하대. 자,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K가 일정하다는 거야. K가 일정. K가 일정하면 n의 값이 커지면 이거 전체의 값은 작아지지. 표본이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니네는 틀린 거죠. 자, K가 일정할 때, 이 식에서 K가 일정할 때 이 값이 2배가 되면 얘가 2분의 1배 되네. 근데 여기다 n을 집어넣고 또 하나는 2n을 집어넣으면은 2분의 1배가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그 신뢰 구간식하고 제가 처음에 그려드렸던 이 그림 있죠? 알파가 뭐고 K가 뭐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쌤 문제 풀이할 때 내가 개념 설명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그걸 보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